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박근혜 사면 환영, 그러나 문재인의 정치적 계산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뭘까? 우리는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파가 분열될 수 있는 이런 갈라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석기가 가석방된 모습. 그래서 이석기가 가석방되면서 뭔가 이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에 이석기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그리고 현재 이 방역 패스 문제, 이 강제 백신 문제, 이걸 통한 우리 사회의 전체주의화, 마치 백신을 안 맞으면은 그리고 방역 패스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와 사회주의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들을 보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국힘당은 내란 선동 이석기 가석방의 문, 헌법 수호 의지 추호도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박근혜 사면에 문 대통령 반대 진영 분열 획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이 당시 어떤 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역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대선 후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파가 여기서도 한번 분열되고, 이명박은 또 사면을 안 했어요. 여기서 또 한번 분열할 수 있는 이러한 갈라치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한 것은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치 수사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 수사로 가두더니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관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관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반관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관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게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이 의원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박근혜 사면 홍준표, 윤석열에 줄 선 사람들 정권 교체 책임져야,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뭔가 좀 가시가 있죠. 이제 윤석열과 박근혜, 여기서의 어떤 또 이 갈등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후보 교체론과도 또 비슷해요. 네, 후보를 교체하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은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또 연합하고 또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이 또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들은 세를 뭉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또 사면이 됐고 이석기가 사면이 되면서 진보 계열들이 뭉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파 계열 쪽은 계속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준석하고 분열하죠. 이준석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분열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된 우파의 분열들, 뭐 전강훈 정당이라든지 또는 지금 윤석열 국힘당 뿐만 아니라 안철수 뭐 이런 부분들 또 허경영의 어떤 그 선전 이러한 측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게 대선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카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 저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우리가 놀아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패를 다 갖고 있는데 그 패를 가지고 쓰면서 판을 흔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미스테리 준비 끝났다는데 미국은 언급 없고 압박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네,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 국회회담 지지 결의안 선택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얘기인데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 국회회담. 네, 이 북한이라는 곳이 이 공산당 그리고 정치 종교가 합쳐진 그런 집단이에요. 거기 군국주의, 왕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정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정치. 근데 이게 남북 국회회담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 우리나라 국회가 내각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고 결국에는 남북 국회회담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겠네요. 대한민국이. 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차이나 아웃, 중국 공산당 부정선거 개입, 언론 장악 폭로, 주한 중국 대사관 앞 반중시민단체 차이나 아웃이 이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에 개입한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국 공산당들하고 회의도 해봤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주 깊이 있게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 감각이 정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에 개입 안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중국 호주 선거에 개입한 정황 포착, 호주 총리 깊이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중국 호주 선거에 개입한 정황 포착, 호주 총리 깊이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한 의원을 포섭을 한 거예요. 보세요. 중국이 정치 자금을 활용해 호주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호주 정계를 달구고 있다. 호주 방송 나인 네트워크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은 지난해 중국 측 요원들이 고급차 딜러인 닉 자오에게 의원 선거 출마 대가로 100만 호주 달러 약 8억 9천만 원을 지원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오는 후원금이 아닌 호주 안보 정보원에 이를 신고하는 쪽으로 선택했는데 신고자인 자오는 지난 3월 멤버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네, 그래서 호주 언론은 중국 간첩 출신 ASIO의 망명을 요청한 왕리창에 대해 보도했다. 이러면서 왕리창은 자신이 중국 정보 요원으로 호주, 홍콩, 대만 등지에서 공작을 벌였고 이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망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왕리창은 60분에도 출연해 호주에서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스파이들이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왕리창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그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호주 정치권은 간첩 의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스콧 모디슨 총리, 호주 총리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가디언에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호주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호주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의 투표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그 부동산, 그리고 국정 문제, 이런 것들이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국인들은 사랑해요. 저는 북한인들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은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이 공작을 부린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서 국제간첩제재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철수는 여론에 기댄 정치방역,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백신 의무화, 이것도 뭔가 이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백신 의무화가 일으킨 자유논쟁, 국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 싹쓸이 선거 결과에 미 등 서방국가 우려, 네, 중, 신경 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지금 홍콩도 집어삼키고 대만도 집어삼키고 동북공정 문화공정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친중 정치를 펼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7은 중국 개입 홍콩 선거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차이나 아웃, 중국 공산당 부정선거 개입, 언론장악 폭로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 이 반중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국회회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이상하죠? 네, 여기에 우리가 이 홍준표의 얘기를 우리는 깊이 있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석기 가석방,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종전선언하자, 뭐 평화협정하자, 남북국회회담하자, 이러면서 이석방의 석방이라든지 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안 끼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꼈는데 이건 환영한다. 하지만 우파 계열이 그들의 문재인 정권의 꼼수가 있다면 그 꼼수 위에서 우리는 그들을 역이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위에서 모든 판을 다 읽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